충청남도 보령 20년 동안 병든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오순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령의 효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기태 오빠의 20년 연인이에요. 전 재산은 제가 받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 김미화. 그녀가 내민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간병의 대가로 남은 건 배신뿐이었을까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겨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순자야,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충청남도 보령, 바닷바람이 연분 냄새를 실어 나르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바다 위로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오순자는 벌써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어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순자, 올해 58. 20해 전 남편 한기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새벽을 맞이해왔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세월과 고생으로 굳게 굳었고 허리는 늘 앞으로 숙여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또 이렇게 일찍 나왔네. 시장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지만 순자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20해 동안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원망보다는 책임감이 먼저였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돌아서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자 기태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어부였던 남편의 모습이었죠. 지금은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지만 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점심에 꽃게탕 끓여드릴게요. 순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순자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요즘 기태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만 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도 순자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령의 효부라고 불렀죠.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이 마을에서는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 곧 완전히 무너져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는 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파도가 높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죠. 순자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오후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그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기태를 부축해서 보령중앙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기태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더 느려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기태가 자꾸 한숨을 쉬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결심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기태 보호자분, 진료실로 오세요. 의사의 부름에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원장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직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 씨, 남편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해 동안 이런 말을 들을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결국 그 순간이 온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해를 버텨왔는데 이제 정말 끝이 오는 건가요? 순자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태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했죠. 순자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기태는 갑자기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기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힘내요. 하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너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서. 기태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등을 두드려줬지만 기태는 결국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태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고 의식도 흐릿해졌죠. 순자는 밤낮 없이 간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기태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자가 잠깐 졸고 있을 때였죠. 깨어보니 기태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해 동안의 동반자가 떠나간 것이었으니까요. 장례식 준비로 바쁜 가운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되신 한기태 씨의 생전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기태가 유언장을 썼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일이었거든요.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맡기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개봉하시라고 하셨는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무게를 미리 느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장례식 첫날 아침, 순자는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오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은 점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는 20해 동안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검은 코트에 진주 목걸이, 화장까지 완벽하게 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만큼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자리인 양 자연스럽게 말이죠. 순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미화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순자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미화를 바라봤습니다. 기태 오빠와 특별한 사이였거든요. 미화의 말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화에게 쏠렸죠.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기태 오빠의 20년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유언장입니다. 미화가 내민 서류를 본 순간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기태의 서명이 있었고 전 재산을 김미화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변호사가 가져온 봉투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가 유언장을 들고 온 거였죠. 기태 오빠가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자 씨께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미화의 말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0해 동안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간병하고 약을 챙겨준 건 자신이었는데 전 재산이 다른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확인이 필요해요. 순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미화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미 공증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기태 오빠는 평생 저만 사랑하셨거든요. 그 말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가끔 외출하더라니. 그래도 부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나. 아이고, 순자가 불쌍해라. 순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기태와 함께했던 20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미화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간병을 열심히 하신 건 알지만 기태 오빠의 마음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저한테 주신 거고요. 순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때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미화가 가져온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전달한 유언장도 있으니 두 개를 비교 검토해봐야겠네요. 순자는 그제야 어제 받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급히 그 봉투를 꺼내려 했지만 미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거예요. 기태 오빠가 마지막에 다시 쓰신 게 이거거든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해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두 유언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죠. 순자 씨, 안타깝게도 김미화 씨가 가져온 유언장이 더 최근 것으로 확인됩니다. 날짜상으로도 제가 어제 드린 것보다 한 달 늦게 작성되었고요. 순자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상태라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땅, 예금, 모든 재산이 김미화 씨 명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날 오후, 미화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삿짐 센터 직원들까지 데리고 온 상태였죠.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 뭘 하시려는 거예요? 순자가 물어보자 미화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제 집을 정리하려는 거죠. 이제 이 집 주인은 저거든요. 미화의 태도는 오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양 행동하고 있었죠. 순자 씨, 기태 오빠가 20년 동안 뒷바라지 받은 건 알지만 진짜 사랑은 제가 받았죠. 그 증거가 바로 이 유언장이고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화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는 너무하잖아요. 적어도 정리할 시간은 주셔야죠. 순자의 애원에 미화는 마지못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조금의 동정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홀로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을 뒤지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기태와 미화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기태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그때부터 미화와의 관계가 시작된 건가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뒤져보니 미화가 보낸 편지들도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기태 오빠, 빨리 나와서 우리 약속 지켜요. 순자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사랑이 더 소중하잖아요.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미화는 또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요.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거든요. 순자 앞에서 태연하게 집을 평가받는 미화를 보며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20해 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을 이렇게 쉽게 처분하려 한다니.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미화는 냉정했습니다. 추억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태 오빠도 저한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이 집을 주신 거예요.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자를 걱정해서 보낸 것이었죠. 순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고 있어. 이장의 말에 미화가 끼어들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다 합법적인 절차거든요. 기태 씨가 직접 결정하신 일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화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버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사실을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순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한 제 남편의 유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화가 내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한 상태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험담을 늘어놓았죠. 20년 동안 간병했는데 한 푼도 못 받다니 남자는 역시 믿을 게 못 돼. 이런 말들이 순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태의 사촌동생인 한정수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기태와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웠던 사이였죠. 형수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조문 왔습니다. 정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반가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찾아준 가족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정수야, 고마워. 들어와.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김미화라는 여자 아세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도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알고 있어. 왜? 형수님, 이상한 게 형이 저한테 몇 달 전에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미화라는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태가 그런 말을 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형이 진짜 유언장을 저한테 맡겼었거든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기태의 필체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형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이걸 맡기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형수님한테만 전해달라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말라고.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한 달 전이요. 형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급하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걸 주면서 부탁했어요. 순자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태의 자필 편지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기태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평생 고맙고 미안하다. 나는 너만 사랑했고 너만이 내 진짜 아내다. 재산은 전부 내 몫이다. 미화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그 여자는 나를 협박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던 거였죠.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미화는 내가 젊었을 때 만났던 여자다. 하지만 20년 전에 완전히 끝난 관계였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린 후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과거 일을 너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화가 기태를 협박했다는 거였죠.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녹음기도 들어보세요. 형이 꼭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한기태다.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녹음을 남긴다. 내 재산은 아내 오순자에게 모두 상속한다. 김미화에게는 절대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나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미화가 가져올 유언장은 가짜다. 내가 쓴 게 아니다. 순자야, 속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까지 생긴 거였죠. 정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 여자한테 당하지 마세요. 형이 마지막까지 형수님만 생각했어요. 순자는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미화와 제대로 맞서 싸울 때가 온 거였죠. 그날 밤
순자는 기태가 남긴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기고 싶었거든요. 편지에는 미화와의 과거 이야기가 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화와는 20년 전 내가 아프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이였다. 하지만 너와 결혼한 후로는 완전히 끝난 관계였어.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자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화가 병든 남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과거 일을 들먹이며 용돈을 달라고 했다. 거절하면 너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씩 돈을 줬다. 순자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기태가 가끔 외출을 했는지, 왜 때때로 우울해 보였는지, 모든 게 미화 때문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미화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마지막에는 아예 전 재산을 넘기라고 했어. 내가 거절하자 가짜 유언장을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순자야, 그 여자를 절대 믿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수와 함께 김철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증거를 가지고 간 거였죠. 변호사님, 이걸 좀 봐주세요. 순자가 기태의 편지와 녹음기를 내밀자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녹음을 다 들은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미화 씨가 가져온 유언장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두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비교 검토했습니다. 확대경까지 동원해서 필체를 살펴봤죠. 이상하네요. 분명 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변호사는 컴퓨터로 필체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김미화 씨가 가져온 유언장의 서명 부분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글자의 기울기도 평소한 기태 씨 필체와 다르네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은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필적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도 음성 분석을 받아봐야 하고요. 한편 미화는 이미 집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집을 비우기도 전에 새 주인을 찾은 거였죠. 마을 사람들은 미화의 행동에 혀를 찼습니다. 저런 모렴치한 여자가 다 있나. 기태 씨 시체도 차갑기 전에. 그날 오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미화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미화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죠. 순자 씨, 아직도 포기 안 하시는군요. 미화 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우리 남편과 20년 동안 연인 사이였나요? 순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화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증거도 있고. 그럼 언제부터 만나셨죠? 어디서 데이트하셨고, 어떤 약속들을 하셨나요? 순자의 연속적인 질문에 미화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 사적인 일이라. 사적인 일이라뇨? 20년 연인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추억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 뭔지도 아시겠죠? 어떤 노래를 즐겨 들었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기태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정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미화가 형한테서 받았다는 돈들, 모두 차용증이 있었어요. 정수가 내민 서류를 보니 기태의 필체로 쓰여진 차용증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미화가 기태에게 돈을 빌린 것들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화가 형한테 받은 돈은 연인 관계여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였다는 증거예요. 미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화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장례식 마지막 날, 순자는 모든 것을 결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화의 거짓말에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는 변호사와 정수, 그리고 마을 이장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화도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거든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저희 집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가 기태의 녹음기를 꺼내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잠깐, 그게 뭐예요? 함부로. 미화가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한기태다.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녹음을 남긴다. 내 재산은 아내 오순자에게 모두 상속한다. 김미화에게는 절대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화는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기태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미화는 나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 과거 일을 빌미로 순자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미화가 가져올 유언장은 가짜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미화에게 쏠렸죠. 미화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기태 오빠는 저를 사랑했어요. 증거도 있다고요. 그때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손에는 필적 감정 결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미화 씨가 제출한 유언장에 대한 정식 감정 결과입니다.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발표에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수가 차용증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건 뭐죠? 미화 씨가 형한테서 받은 돈들 모두 빌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용증을 본 사람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미화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건 형식적으로 쓴 거예요. 미화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그때 경찰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신고한 거였죠. 김미화 씨죠?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미화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기태 오빠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미화를 수갑을 채웠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미화 씨, 차분히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화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순자, 당신이 이긴 것 같아? 기태는 분명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아무도 미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순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다. 그 여자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몰랐네. 기태 씨도 천국에서 홀가분하실 거야. 변호사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이제 모든 재산이 정당하게 순자 씨 것이 됩니다. 미화가 가져간 것들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거든요. 정수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수님, 형이 마지막까지 형수님만 생각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순자는 기태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미안해요. 의심해서.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자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미화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고 순자는 마침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었고 순자는 보령 앞바다를 바라보며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바람 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미화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죠. 미화는 기태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참 나쁜 여자였구나. 순자는 미화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했던 미화의 사정도 불쌍했거든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었죠. 집은 다시 순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미화가 팔려고 했던 매매 계약도 모두 무효가 되었고 빼앗겼던 예금과 땅도 되돌려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알려줬습니다. 순자 씨,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기태 씨가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순자는 남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아내를 지키려 했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다니. 기태 씨도 좋은 부인 만나서 복이 많았어.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순자의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을 떠나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정말 고향처럼 느껴졌죠. 정수는 자주 순자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수를 혼자 두기 미안했거든요. 형수님, 외롭지 않으세요? 서울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정수야.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당신 형이랑 추억이 많은 곳이니까. 순자는 기태와 함께 했던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행복한 기억도 그만큼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기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진 빚이 너무 많다. 20년 동안 병든 남편을 돌봐줘서 고마워. 나는 너 같은 아내를 만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어.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때는 나를 평생 믿어줘. 사랑해, 순자야.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 다음 생 얘기는 무슨, 이번 생에 이미 다 갚았어요.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날들이 끝났고, 이제는 평온한 꿈을 꿀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기태의 무덤에 갔습니다. 새로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화 그 여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당신이 남긴 증거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순자는 무덤 앞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싶어서.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나만 사랑했었네요.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기태가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죠.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 걱정은 다 끝났으니까. 순자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령의 효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단순한 효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낸,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강한 여성이었죠. 순자는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기태가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죠.